기계 재료 일반 이론입니다. 강의 예제는 제 구글 드라이브 들어가셔서 마찬가지로 국가기술 자격증 폴더에 들어갑니다. 전산응용 기계제조 기능사 여기 들어가시면은 기계 재료 폴더 안에 기계 재료 일반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계 재료 총론, 금속의 공통적 성질, 실온에서 고체의 몇 결정체, 단 HG는 수은입니다. 수은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인 금속입니다. 수은에 관해서도 시험에 종종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가공용이하고 연전성이 크다. 반드시 다 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연전성이 있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고유의 색상이 있고 빛을 반사하고 열 및 전기의 양도치입니다. 대체로. 그리고 비중이 크고 무엇보다 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물의 4도C 1기압 상태에서의 물의 비중이 1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대체로 비중이 크고 경도 및 용융점이 높다. 자, 금속은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인데 비중 4.5인 금속이 티타늄입니다. 티타늄. 얘를 기준으로 해서 경금속과 중금속, 얘보다 가벼운 것은 경금속, 알루미늄, 마그네슘, 나트륨, 규소, 그 다음에 리튬. 중금속은 얘보다 비중이 무거운 것, 대표적인 철, 구리, 니켈, 금, 은, 그리고 주석, 납, 이리듐 이런 겁니다. 자, 비중 4.5이면서 경금속과 중금속의 경계가 되는 금속 티타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실용금속 중에서 가장 비중이 낮은 금속 마그네슘, 나트륨이 있지 않느냐? 나트륨은 실용금속은 아닙니다. 나트륨은 단독으로 쓰이진 않습니다. 대체로 기계재료로 쓰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합금이나 이런 종류로 쓰이죠. 자, 다음 금속 재료의 성질은 물리적 성질, 기계적 성질, 화학적, 그리고 제작상 성질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물리적 특성은 고유한 비중과 용융점을 가진다. 비열은 그 금속 1g을 1도씨 온도를 상승시킬 때 소모되는 칼로리를 비열이라고 합니다. 선팽창계수, 고유의 선팽창계수. 열을 가하면은 일정 비율 늘어나는데 그게 각 금속마다 고유한 양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열 전도율 및 전기 전도율의 순서, 이것도 시험에 왕왕 나옵니다. 다는 못 외우더라도 Ag는 은입니다. 은, 구리, 금, 알루미늄, 마그네슘 1등부터 5등까지는 거는 외워두세요. 자, 자성과 그리고 전기저항, 고유한 전기저항 값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기계적 성질로는 연성은 잘 구부러지는 성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성은 잘 늘어나는 성질, 인성은 강한 성질, 견디는 성질, 취성은 잘 깨지는 성질, 매짐성이라고도 합니다. 고유의 강도와 경도 값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필요한 게 값이 각각 고유한 값을 가지고 있고 크리프도 마찬가지 고유한 연신율, 단민수축률, 충격값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화학적 성질은 내열성, 내화성, 열에 견디는 성질, 그리고 내식성은 부식에 견디는 성질, 산이나 알칼리에 견디는 성질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작상, 이건 기계적 성질이죠. 기계적 성질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가공성이라고 할 수 있죠. 가공상의 성질, 주조성, 가주성이라고 하는데 녹여서 주물로 만들 수 있는 성질, 소성가공성, 두들겨서
혹은 구부려서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는 성질, 용접성, 녹여서, 용접해서 가공할 수 있는 성질, 절삭성, 절삭공구로 자를 수 있는 성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재료 시험에 관해서는 기능사 시험에서는 연신율 문제가 가끔 출제되면 나머지는 기사나 산업기사에서 나오는 문제고, 연신율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연신율은 자 늘어난 어떤 재료를 잡아 늘렸을 때 늘어난 길이를 늘어나기 전에 원래 길이로 나눈 값을 곱하기 100 하면은 연신율이 됩니다. 예컨대 쭉 늘었을 때 2mm 늘어났다. 원래 길이는 100mm 됐다. 그래서 이 경우는 연신율이 얼마 된다? 2%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문제가 가끔 출제가 됩니다. 경도 시험에서는 경도 시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경도 시험기의 약호, 브리넬 경도는 HB로 나타내고, 피커스 경도에는 HV로 나타내고, 로크웰 경도에는 HR로 나타낸다. 요 약호 정도는 잘 기억이 되세요. 그리고 로크웰 경도에는 압입자의 스케일에 따라서 B형과 C형으로 나누는데, 그래서 HRB, HRC로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 의미를 묻는 문제가 가끔 나옵니다. HRB 50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해놓고 이 경도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설명이 틀린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나머지 뭐 CO 경도 그리고 CO 경도에는 HS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충격 시험은 기능사 시험에서는 근래 거의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건 역시 산업기사 기사에서 나온 문제니까 충격 시험은 그렇게 기능사 수업에서는 신경 안 써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로 파괴, fatigue라고 합니다. fatigue. 이것은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스트레스를 특정 부위에 연속해서 집중적으로 계속 가했을 경우,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면은 거기에 재료가 피로가 누적이 돼서 재료가 파괴되는 현상. 결국은 사람도 스트레스 받으면은 병이 생기듯이 금속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이 응력입니다. 응력. 금속에서는 우리가 응력이라고 하는데, 응력이 누적돼 가지고 재료가 파괴를 일으키는 경우, 이것을 피로 파괴라고 한다. 그 정도만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프 역시 용어 정의가 나옵니다. 그리프는 경금속 혹은 연질금속의 재료 특성을 측정할 때, 검사할 때 쓰는 방법이,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천장에 젓가락을 이렇게 매달아 두면은 온도 변화에 따라 젓가락이 쭉 처지죠. 그 처짐량, 온도와 시간 변화에 따른 처짐량을 측정하는 게 바로 그리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비파괴 검사. 비파괴 검사는 조직을 파괴하지 않고 조직 내부의 상태를 검사하는 방법이죠. 자, 타진법, 자분 탐상. 타진법은 탁탁 두들겨서 들리는 소리를 이용해서 검사하는 방법, 타진법입니다. 대표적인 게 기차 바퀴 같은 경우에 슈망지로 땅땅 두들겨 보면은 크랙이 가는지 여부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죠. 내부에 크랙이 없으면 경쾌한 소리가 나고, 재질에 변형이 생기거나 혹은 조직에 균열이 가거나 하면은 탁한 소리가 납니다.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하는 게 타진법이고, 자분 탐상법은 쇳가루를 이용해서 자석과 쇳가루를 이용해서 자력이 어느 정도 통과되는지,
측정함으로써 금속 내부의 조직 상태를 검사하는 것을 자분 탐상법이라 합니다. 침투 탐상법, 화학 물질을 표면에 침투시켜서 하는 거, 형광검사법 역시 형광 물질을 발라서 검사하는 방법이고요. 간단한 요령만 아시면 됩니다. 초음파를 이용한 방법, 초음파 탐상법이고, 방사선은 엑스나 감마선을 이용한 방법. 방사선 비파괴 검사 많이 하죠. 금속, 특히 선박이나 항공기 같은 경우에 용접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용접된 부위에 엑스선이나 감마선을 조사해서 검사를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 조직 검사 방법, 매크로 시험, 현미경 조직 시험인데 이건 역시 기능사 시험에는 안 나오는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시고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금속의 결정, 채심, 면심, 조밀, 육방격자. 이것은 금속 원자의 결정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자, 채심, 육방격자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조직이 원자끼리 입체적으로 서로 맞물려 있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심, 입방격자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주로 경질, 중금속, 크롬, 그리고 텅스텐, 몰리브덴, 바나디움, 이 정도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채심, 입방격자에 해당되는 거 대체로 딱딱하고 조직이 치밀한 그런 금속들이고, 그 다음 면심, 입방격자, 이것은 서로 면상으로, 쉽게 말하면은 좌우 앞뒤에 있는 입자들과 서로 손을 잡고 있는 형식이다. 이게 입체적이지 않고 수평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형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루미늄, 은, 금, 구리 이 정도까지. 조밀, 육방격자, 마그네슘, 그리고 아연, 카드뮴, 티타늄. 자, 대표적인 원자 결정의 형태, 이것도 가끔 시험에 나오니까 해당되는 것들을 묶어서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금속의 변태, 금속이 온도 변화에 따라서 동수 변태, 자기 변태,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변태점이 있는데, 기능사 시험에서는 순철의 변태 중에서 자기 변태는 몇 도 근처며,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일컫는가 하는 정도 나옵니다. 자기 변태는 A2 변태고 768도 근처에서 자기 변태가 일어난다. 자기 변태를 일으키는 금속 종류, 이것도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자기 변태를 일으키는 금속, 철, 니켈, 코발트. 자기 변태를 일으키는 금속, 이것도 시험에 가끔 나오니까 기억해 두세요. 자, 금속 가공. 금속 가공은 주로 소승 변형을 이용한 가공이 많죠. 그래서 소승 변형 가공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소승은 금속의 외력,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외력, 바깥의 힘을 제거를 해도 변형된 상태로 그대로 있는 성질. 쉽게 말하면 우리가 철판을 구부렸을 때, 힘을 줘서 구부렸을 때 힘을 제거하더라도 구부러진 상태 그대로 유지하죠. 그걸 소승변형이라고 합니다. 소승변형. 그래서 소승변형 원리 세 가지, 설립, 쌍정, 전위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름만 낯설지 않게 기억해 두세요. 구체적인 설립이 뭐면 쌍정이 뭐고 전위가 뭔지는 추후에 한 번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보면서. 그 다음 가공경화. 가공경화는 재료의 외력을 지속적으로 가했을 때, 가해서 변형을 시키면은 굳어지는 현상, 딱딱해지면서
결국은 부러지죠. 이거는 가공여화, 대표적인 가공여화 현상은 이런 거죠. 철사를 계속 동일한 지점에서 앞뒤로 계속 구부렸다 폈다 구부렸다 폈다 하면은 어느 순간 철사 그 부분에 열이 나면서 힘이 집중되는 부위에 열이 나면서 또 부러지는 거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게 가공 경우합니다. 자, 그 다음 냉간 가공의 기계적 성질. 냉간 가공이라는 것은 제결정 온도 이하에서 가공하는 것을 말하는데 치수가 정확하고 가공면이 아름답고 기계적 성질이 개선된다. 강도 및 경도도 증가되고 이런 부분들 기억해 두세요. 냉간 가공은 우리가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간혹 한국산 냉연 강판에 대해서 미국이 반등핑 제소를 했다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냉연 강판, 열연 강판 할 때 그게 냉연 강판이 바로 냉간 가공한 강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열연 강판보다 냉연 강판이 훨씬 기계적 성질이 우수하고 가격도 비싸죠. 그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철강 재료 살펴보겠습니다. 자, 철강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철강 그러면 사실 이게 합성어입니다. 철과 강의 합성어예요. 합성어가 하나의 단어처럼 쓰이고 있는데 철이란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철강에서 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순철과 주철을 얘기하고 강은 말 그대로 강입니다. 철은 영어로는 주철, 순철 이런 철은 아이언으로 표시되고 강은 스틸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그냥 막 쓰지만 어쨌거나 공업적으로 공학적으로 보면은 분명한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면은 순철은 탄소 함유량이 0.03% 이하다. 말 그대로 순수한 철이죠. 우리가 철이라 그러면 그냥 그게 무슨 철 하나의 원소로만 구성된 걸로 흔히들 알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철에는 여러 가지 미량 원소들이 섞여서 우리가 철로서 기능하는 거예요. 순철은 순수한 상태의 철, 다른 원소들이 첨가되지 않은 순수한 상태의 철은 사실은 기계 재료를 쓰기는 부적합합니다. 굉장히 우리 생각과는 달리, 일반인 생각과는 달리 굉장히 물러요. 무르고 또 여러 가지 기계적 가공 특성도 안 좋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탄소를 일정량 함유를 시키면은 철의 성질이 확 바뀐다. 철의 성질을 가장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은 탄소 함유량의 변화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은 탄소 함유량이 0.03에서 2% 내외인 것을 탄소강, 그리고 그 탄소강에다가 다른 특수금속을 미량 섞은 것을 합금강이라고 합니다. 합금강, 얼로이. 자, 주철은 2%에서 6.68%의 탄소 함유. 그러니까 탄소 함유량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주물용 주철의 재료는 보통 2%에서 4.5% 내외를 쓴다. 4.5%는 주물로 쓰기에도 부적합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철강 재료의 5대 원소, 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탄소, 기계적 성질을 가장 쉽게 바꿀 수 있는 원소입니다. 첨가 원소. 그 다음에 황입니다. 황. P는 인이에요. 인. SI는 규소입니다. 규소. 그 다음에 Mn 망간입니다. 요 다섯 개의 원소 잘 기억해야 됩니다. 황, 인, 규소, 망간, 그리고 탄소. 자, 강괴는 스틸 인곳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처음 용광로에서 쇳물이 나와가지고 쇳덩어리가 되겠죠. 식히면은. 근데 그거를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이제 후처리를 합니다. 후처리를 하는데 림드강은 뭔가 하면은
철과 망간으로 약하게 탈산시킨 것. 탈산은 뭐예요? 산소를 제거한 거예요. 철 속에 산소가 들어있으면은 사실은 백해무익합니다. 산소하고 수소는 철에 백해무익한 원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산소는 녹을 설게 하고 수소는 금을 가게 합니다. 철에. 철에 크랙이 가게 한다는 거죠. 킬드강은 말 그대로 킬드, 뭐를 완전히 죽였다? 산소를 완전히 없앴다는 거예요. 이건 FEMN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읽기는 망간화철, 규소화철 이렇게 읽는 게 맞습니다. 규소화철로 그리고 알루미늄으로 충분히 탈산시킨 것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세미킬등은 약탈산강, 반점 죽였다 이거죠, 그죠? 용접 구조물에 많이 사용한다. 그 다음에 순철, 말 그대로 순수한 상태에 처리되는 거죠. 퓨어 아이언. 자, 순철의 성질은 비중이 7.87이고 용융점이 1538도다. 녹는점이 1538도라는 얘기죠. 자, 순철의 쓰이는 것은 전기 재료로 주로 많이 쓰입니다. 전기 재료. 요거 중요한 거니까 요거는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순철은 전기 재료, 발전기용, 변압기용, 박판 재료를 많이 씁니다. 열 처리는 안 됩니다. 순철은. 열 처리가 되려면 탄소 함유량이 있어야 됩니다. 탄소가 없기 때문에 열 처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순철의 종류는 암코철, 전해철, 카본일철, 이건 외울 필요 없습니다. 없고, 인약강도 이런 것도 외울 필요 없다. 다음은 순철이 많이 쓰이는 것은 전기재료다. 이거는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순철이 벤테, 알파철, 감마철, 시그마철 이렇게 읽는데, 이것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동소벤테점은 A3점이다. 912도호. 자기벤테는 A2점이라고 하는데 768도 은절이다. 동소벤테는 두 군데서 있죠. A3하고 A4 두 군데서 있죠. 이것도 아주 가끔 시험이 나오는데 두뇌에 여유 공간이 있으면 외워두는 것도 말리진 않겠습니다. 탄소강, 카본 스틸즈고요. 자, 탄소 FEC의 평행 상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재 참고를 이 교재는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 변태점 쭉쭉 나오는데, 변태점에서 자기 변태점 A2를 자기 변태점이라 한다. 이런 것만 알아두시고, 자기 변태가 있는 금속, 철, 니켈, 코발트 요거 외우라 했습니다. A3는 동수 변태고, 그 다음에, 강의 표준 조직 알파 고용체, 감마 고용체 뭐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알아두면 좋지만 아주 가끔 시험이 나오긴 합니다. 페라이트, 오스테나이트, 시멘타이트, 펄라이트 이런 건데 시멘타이트입니다. 시멘타이트 N입니다. N 시멘타이트. 근데 이것도 문제 보면서 외우도록 합시다. 문제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공석강, 아공석강, 과공석강, 이건 역시,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이 머릿속에 넣으면은 의욕이 상실될 염려가 있으니까. 자, 탄소강에 함유된 주성분, 탄소강에 함유된 주성분들이 하는 역할, 이거 중요합니다. 미량원소들이 하는 역할. SI, 규소죠. 규소는 강도와 경도 탄성 한계를 증가시킨다. 그리고 유동성을 개선한다. 규소는 쉽게 말하면은 실리콘 그리고 유리의 원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유리를 철에 유리 성분이 조금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혹은 철에 실리콘 성분이 조금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연상이 될 거예요. 유동성을 개선해. 유동성이라는 것은 물처럼 잘 흐르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유동성이 좋으면 결국 뭐예요? 주조성도 좋아지겠죠. 쇳물이 잘 흘러가면 주조도 잘 되겠죠. 망간.
망간은 적열취성을 방지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망간하고 반대의 위치는 이게 황이에요. 황은 적열취성, 적열매짐 같은 말이에요. 적열매짐의 원인이 된다. 용어를 같이 해놨으면 좋을 텐데 어차피 같이 알아야 되는 용어니까 매짐의 취성이랑 같은 말이에요. 망간과 황은 반대의 위치에 있다는 거. 그 다음 피, 인이죠. 인은 강도와 경도를 증가시키고 상온 취성의 원인이 된다. 상온 취성의 원인이 된다. 상온 취성, 취성은 뭔가 하면은 취성이라는 것은 깨지는 성질인데 적열 취성은 쇠가 벌겋게 달았을 때 잘 깨지는 성질이 생기는 걸 적열 취성이라 하고, 상온 취성은 말 그대로 상온 상태에서 깨질 수 있는 성질을 상온취성이라고. 물론 뭐 상온에서 쇠가 쉽게 깨지진 않죠. 그렇지만 상온 상태에서도 충격을 가면 쇠가 깨지는 경우 있죠. 그런 거는 인 함유량이 많으면은 상온취성이 생기기 쉽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구리는 시기는 구리입니다. 시기는 카퍼 내식성. 구리는 녹이 잘 안 슬죠. 그래서 철과 구리가 합금이 되면은 부식되는 거. 그러니까 철이 녹슬고 삭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아변식 균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자, 탄소강의 기계적 성질을 봅시다. 탄소량이 증가할수록 인장 강도 및 경도는 증가하지만 증가하고 열철성은 양호하지만 연성과 인성은 감소한다. 물리적 성질은 결정 입자와 조밀, 탄소량이 증가할수록 입자와 조밀해지고 비중과 용융점, 열전도율, 전기전도 등은 감소하고 저항은 증가한다. 자, 그 다음 탄소광의 용도 중에서 탄소광, 우리 주변에서 보이는 모든 강들은 대부분 다 탄소광이에요. 눈에 여러분들이 철이라고 인식하는 건 전부 탄소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연강과 경강이 이제 자주 나오는데, 연강은 파이프, 교량, 강철봉, 철골, 철교, 볼트, 리벳 아주 다양하게 쓰이죠. 우리 주변에 기계 재료 내지 구조물 재료로 가장 광범위하게 쓰이는 연강이고, 경강은 요것도 좀 경도가 높죠. 강도가 높죠. 탄소함유량이 0.4에서 0.5% 사이. 차축, 크랭크축, 큰 힘이 걸리는 게 기어, 캠, 레일 이런 것들은 경강에 속합니다. 경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취성의 종류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적열취성과 상온취성, 청열취성이 있는데 이거 개별적으로 다 알아둬야 됩니다. 적열취성은 900도 시선, 900도 되면 쇠가 벌겋게 다른 상태죠. 그죠? 네, S가 황입니다. 황에 의해서 강이 이렇게 취성이 증가하는, 잘 깨지는 성질이 생기는 거. 황 때문에 그래요. 적열취성. 상온취성은 인이 많은 강에서 발생하고, 청열취성은 200 내지 300도 정도 쇠를 가열하면은 쇠가 약간 검정색에서 푸르스름한 빛으로 변하는 순간이 있어. 그때가 한 200도, 300도 되는 정도 온도인데, 그때도 살짝 철이 깨지는 성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청열취성입니다. 청열취성. 자, 수소죠. H2. 헤어크랙 또는 백점의 원인은 쉽게 말하면은 철한테는 암적인 존재다. 수소. 그래서 철에 수소가 함유되면은 득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헤어크랙, 머리처럼 실금이, 머리카락처럼 실금이 가고 백점, 하얀 기포 반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주강은 캐스트 스틸, 주철과 강철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주철의 장점과 강철의 장점을 두 개를 다 가진 그런 강을 주강이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설명이 그렇게 나와 있죠.
주조성도 있고 강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강제의 기호가 아주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재료에서는. 자, 강제의 KS 기호. 자, 강의 종류마다 또 어떤 용도별로 이런 식으로 KS에서 규격을 정해서 구분하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자, 빨간색으로 된 거는 자주 나온다는 겁니다. 시험에. SM30C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자, 무슨 뜻인가 하면은 스틸 그리고 머시너리입니다. 머시너리 기계 구조용 강인데, C는 탄소입니다. 탄소 함유량이 0.25에서 0.35, 평균 탄소 함유량이 0.3%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SS41 혹은 SS400으로 나타나면 최저 인장 강도를 나타냅니다. 일반 구조용 압연 강제인데 최저 인장 강도가 41kg/f 제곱밀리미터 혹은 400메가파스칼이다. 이건 메가파스칼로 읽습니다. 그렇게 읽습니다. 그 다음에 SC49, SC480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뒤에 C는 캐스트입니다. 탄소강 주조품, 그리고 뒤에는 인장강도 49kg f 제곱밀리미터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STC1 탄소 공구강 1조입니다. 툴. STC는 툴입니다. 스틸 툴, 카본 이런 뜻이죠. 합금 강구강 STS로 나타납니다. 합금 공구강 STS1 이렇게 하면 합금 공구강이고, STD 하면 합금 공구강 중에서 다이스용. 다이스란 것은 쉽게 말하면 탭용. 그게 수나사를 내는 탭을 보통 다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SKH 고속도강입니다. 고속도강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또 나옵니다. 이것들을 일단 머릿속에 하나씩 틈난 데를 넣어 놓아야 됩니다. 시험에 기호가 뜻하는 바와 매칭시키는 게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수강. 특수강에는 자, 탄소강에다가, 특수강이란 것은 탄소강에다가 다른 합금 원소를 넣는 거죠. 첨가해서 만든 게 특수강인데, 대표적인 니켈, 규소, 망간, 크롬, 텅스텐, 몰리브덴, 바나디움 이런 식이 있는데, 니켈은 강인성, 내식성, 내산성, 내마밀성을 정하십니다. 내마밀성, 마밀이라는 건 따라 없어지는 거죠. 따라 없어지는 것을 방지해준다. 잘 딸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잘 딸지 않게 한다는 거. 규소, 실리카, 실리콘, 내열성을 증가시키고 전자기적 특성을 개선한다. 규소가 실리콘의 재료, 실리콘하고 성질이 유사하겠죠. 실리콘은 대표적인 반도체의 소재죠. 실리콘, 게르마늄 이런 거는 반도체 웨이퍼를 만드는 대표적인 소재죠. 그죠? 그래서 전자기적 성질이 개선된다. 망간은 니켈과 비슷하지만은 황의 매짐을 방지한다. 저결취성을 방지하는 역할을 망간이 한다는 거예요. 크롬은 내식성, 내마밀성, 강도, 경도를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크롬하고 텅스텐은 성질이 비슷합니다. 고온 경도를 특히 고온 경도를 증가시키는 게 텅스텐입니다. 텅스텐은 녹는 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2500도 가까이 됩니다. 몰리브덴, 텅스텐보다 2배의 효과를 가졌다. 다만 비싸다. 근데 공구강 같은 경우에는 공구는 대부분 다 크롬 몰리브덴 강이나 크롬 바나디움 강 이런 걸 씁니다. 바나디움 몰리브덴은 굉장히 강한 재료예요.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고 대체로 탄소강과 섞어서 합금강으로 사용합니다. 아주 극미량이 들어가요. 조금만 들어가도 표가 확 납니다. 그 다음에 구조용 특수강에는 강인강, 니켈강, 크롬강, 니켈 크롬강 쭉쭉 있는데, 강인강은
말 그대로 인성이 큰 강이다. 인성이 큰 강이다. 탄소강의 강하고 질긴 성질을 가지기 위해서 크롬, 니켈, 몰리브덴, 바나딘, 망간 이런 거래 원소를 첨가한 강인데 강인강이란 말 자체, 용어 자체는 좀 기억하세요. 일단 이게 뭐 니켈강이 어떻고 크롬강이 어떻고 지금 이런 걸 다 머릿속에 넣을 정도의 이유는 아직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일단 강인강이 뭐다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인강 중에서 특히 망간강은 각종 광산기계, 광산의 차감기, 광산에서 왜 그 함시 TV에 나오는 거 보면 그 갱도 내에서 드르륵 하면서 암석을 뚫거나 혹은 그 석탄을 채취하는데 앞에 드릴 같은 거 있죠. 그게 차감기입니다. 그런 재료들, 기차 레일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망간강, 고망간강을 씁니다. 굉장히 단단한 재료죠, 그죠? 그 다음에 표면 경화강이라는 게 나오는데 표면 경화강은 표면을 딱딱하게 만들었다. 탄소강 중에서 이제 아주 굉장히 단단해야 되는 탄소강, 쉽게 말하면은 그 잘 닳아서도 안 되고 잘 부서져도 안 되는 그런 용도에 써야 되는데 강 전체에 다 골고루 그 단단한 성질을 입히려 하니까 경제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표면만 단단하게 해가지고 써보니까 그래도 충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더라. 그래서 표면 경화강이라는 게 탄생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신문지를 그냥 편 상태에서 휘둘러봐야 별 힘이 없지만 신문지를 똘똘 말아서 탁 때리면 심지어 강목이나 철도 부러뜨려 주는 거 뭐 그런 거 차례 씹으면서 많이 봤죠, 그죠? 그런 원래 급질이 단단하면은 그 단단한 급질로 둘러싸인 속까지 같이 단단한 효과가 미친다는 거예요. 그 침탄강은 니켈, 크롬, 몰리브덴을 함유한 강이고 뭐 기호가 쭉쭉인데 SCM 이거는 SCM415, SCM 뭐 435 뭐 이런 건 많이 쓰는데 주로 이거는 어디에 쓰느냐 하면은 기어라든지 축에 많이 써요. 크롬, 몰리브덴 강입니다. C는 크롬, M은 몰리브덴, 크롬, 몰리브덴, SCM415, SCM430 이런 거 많이 쓰는 요거 기억하세요. 요거는 SCM415는 기억하세요. 이거는 우리가 실기에서 축과 기어 이런 재료로 재질 선정할 때 요걸 선정하니까. 스프링강은 규소망간강이 대표적인 스프링강인데 탄성 한계를 굉장히 높여놓은 강이죠. 통통 튄다 생각하면 되죠. 그죠? 자, 그 다음 쾌삭강이란 말이 있는데 쾌삭강은 피삭성을 증가해요. 절삭을 좋게 한다는 거예요. 강의 가공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절삭 가공을 쉽게 하기 위해서 S, 황이나 PB, 납입니다. 납 등을 소량 첨가한 게 쾌삭강입니다. 자, 그 다음 공구강 및 공구재료. 공구강의 무조건 상온 및 고온에서 경도를 유지할 거 당연하죠. 온도가 어느 정도 높아도 경도가 계속 유지돼야 됩니다. 그리고 잘 안 따라야 되고 강해야 되겠죠. 그리고 인성, 질긴 성질도 있어야 되겠죠. 잘 부러지거나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열처리 하셔야 돼요. 열처리해서 좀 더 강한 성질을 띌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공구강의 종류는 탄소공구강, 합금공구강, 고속도강이 있는데 탄소공구강은 탄소 함유량 0.6에서 1.5%, 그리고 300도C 이상에서 사용할 수는 없다. 300도C에 넘어가면은 급격히 탄소가 산소와 결합하면서 타버려요. 그래서 공구가 망가지고 타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는 큰 부하가 걸리지 않는 정, 줄, 망치, 펀치, 이런 쉐톱 이런 데는 탄소 공구강을 쓴다. 그것보다 더 이제 좀 가혹한 조건에 쓰려고 그러면 합금 공구강을 쓰는데 합금 공구강은 탄소 공구강에다가 크롬, 텅스텐, 망간, 니켈, 바나디움 등을 첨가해서 성질을 개선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많이 쓰입니다. 합금 공구강.
그 다음에 고속도강. 고속도강은 일반 하이스피드 스틸, HS로 나타나기도 하고, 자, 테일러라는 사람, 미국의 테일러라는 사람이 발명했는데, 고속도강에서는 딴 거 나오는 게 없다. 텅스텐계 고속도강에서 텅스텐과 크롬과 바나디움을 섞어서 고속도강을 만드는데, 함유 비율 0.8% 탄소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0.8% 탄소강에다가 텅스텐 크롬 바나디움을 일정 비율로 섞은 건데 18대 4대 1이다.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텅크바 18대 4대 1. 이 함유량 비율. 이게 단골 문제입니다. 고속도강에서는. 그래서 600도 정도까지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고속도강. 자, 그 다음 주조경질합금 스텔라이트라고 하는데 주조경질합금은 SKH가 고속도강입니다. 고속도강을 나타내는 기호가 KS기호가 SKH입니다. SKH인데 고속도강보다 2배 정도 절사속도를 낼 수 있다. 주조경질합금. 그래서 다만 이건 충격에 약한 단점이 있어요. 충격에 약한 단점이 있어가지고 쓰이기는 많이 쓰이는데 충격이 가해지는 그런 부분에는 잘 사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초경합금하고 세라믹 두 개도 특수 공구광 중에서 아주 출제 빈도가 높아요. 초경합금은 자 탄화 텅스텐이라고 그랬습니다. 탄화 텅스텐, 탄화 티타늄, 탄화 탄탈륨 이런 탄소와 결합된 뭐든 탄소와 결합되면 굉장히 단단해지는 성질이 있어요. 여기다가 코발트 분말과 함께 금형에 넣어 금속으로 된 쇠로 된 틀이죠. 틀에 넣어가지고 압축성이 한다. 고온에서 굽는다는 거죠. 강한 압력을 가하면서 틀 속에서 강한 압력을 가하면서 온도를 높여서 구우면은 그걸 소결이라고 해요. 소결을 하면은 어떻게 AB 소결이 또 이런 거는 기억할 필요 없고 이런 그런 식으로 구워서 만들면은 세상에 없는 강한 재질이 탄생한다. 그게 초경합금이다. 경보다 더 울트라 하드니스라는 거지. 단단한 것보다 더 단단하다. 슈퍼 울트라 뭐 이런 생각하면 돼요. 그게 초경합금인데 이게 기계 가공에 쓸 때 혁명을 갖고 온 재료입니다. 이걸로는 웬만하면 절삭이 안 되는 재료가 없어요. 아무리 강한 쇠라도 초경합금으로는 웬만하면 가공이 다 됩니다. 심지어 열 처리된 강도 초경합금으로는 절삭이 됩니다. 세라믹 역시 기계 가공에서 혁명을 가져온 건데 요거는 초경합금보다 조금 뒤에 개발된 건데 AL2O3 산화 알루미늄이라고 했습니다. 산화 알루미늄을 똑같이 소결 성형해서 고온경도가 크고 내열성이 크다. 세라믹은 말 그대로 세라믹 자체가 일종의 도자기 성질을 가진다고 보면 돼요. 아주 강한 도자기라고 보면 됩니다. 만드는 방식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산화 알루미늄 혹은 산화 지르코늄 입방정 지라봉소 CBN 이런 걸로 만드는데 세라믹의 가장 큰 장점은 산소와 결합하지 않고 그리고 자성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철과 철이 마찰하고 열이 발생하면은 재료에 자성이 생겨요. 없던 자성이 생기는데 세라믹은 그런 자성을 발생시키지 않는 장점이 있어요.